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내놓고 있다가 중단되고 경매가 나온 경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뭐 내가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데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한 것에 대한 것을 유튜브 해갖고 보면은 어디 어느 법무법인 변호사 누구 이거 있는데 엊그저께는 또 뭘 봤냐면은 건축 허가를 착공한 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그 허가 받은 것을 넘겨받는 법 해가지고 또 어느 법무법인 변호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이런 거를 유튜브에다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또 변호사들이 나서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내용 보십시오. 지목이 이게 뭐죠? 전이죠. 근데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받았겠죠. 농지전용 허가 받았죠. 그리고 건축 허가 받았죠. 그리고 착공 신고했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핵심이 이겁니다. 건축 허가는 착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다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방치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준공을 못했으니까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토지주들이 인허가권자를 받은 사람이 연장을 하면 연장을 상태를 보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이고 원상 복구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하면 형질 변경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형질 변경을 하다가 중단되면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자가 봤을 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해서 연장해달라면 안 해줘요. 근데 주변에 아무 피해가 없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아직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시지 하면 담당자 가서 뭐 연장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연장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가 되는 겁니다. 건축 인허가도 2년 이내에 1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해주십시오. 1년 더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2년 연장인데 2년 이상은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이에 건축법이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연장해준다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걸 갖다가 10년 후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건축법규가 바뀔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게 뭐냐면 착공을 하면 그 건물을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안 났으니까 취소됐죠. 근데 건축 허가는 받았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고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건 간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두 필지가 나왔는데 여기 노란 거는 현황 도로입니다. 지적성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9-1번지하고 9-2번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건축 허가가 만약에 취소됐다 그러면은 이 땅을 낙찰을 받으면
처음부터 건축을 다 다시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건축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먼저 인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인허가를 내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게끔 되면 토지주의 사용승낙,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은 허가권을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이 그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즉 먼저 사람이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걸 그대로 내가 넘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매로 나온 것 중에서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다고 그러면 매각 물건에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 것이 포함하면은 허가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변호사가 인허가를 받는 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는 법이 아니라 현황이 공구리가 쳐져 있고 착공계를 낸 것을 그대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그 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허가는 받아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바닥 공구리 쳐놓은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착공계를 냈어도 인허가를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인허가를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물의 인허가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으려면은 인허가를 받아준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면 알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어느 설계사무소에 인허가를 받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가서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어느 설계사무소에 인허가를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설계사무소는 가르쳐줘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개인비밀보호법에서 안 가르쳐주지만은 뭐는 가르쳐줘요? 설계사무소는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현장을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여기 인허가가 난 게 맞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물어봤죠. 여기 인허가 났습니까? 나 있습니다. 뭘로 났습니까? 이종 근생으로 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이상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알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어느 토목설계 사무실을 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물어보니까 3일 엔지니어링이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지르이를 하면서 인허가 담당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는데 이 담당자가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담당자 중에서 제일 친절한 담당자예요. 보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경매 가격이 얼마죠? 8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까지 떨어졌죠? 이거를 나만 물어봤겠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봤겠어요? 내가 물어볼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시더니 경매 때문에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요. 제가 일을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사장님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렇죠? 가보셨죠? 근데 가서 보면 착공계는 냈는데 착공한 건 하나도 없죠? 착공한 건 하나도 없죠? 예. 제가 그래서요, 착공계를 냈어도 인허가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저는 8억짜리다 보니까 인허가를 한 5천 주구락도 사서 도로를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은
인허가를 그대로 연결시켜 놓고 나면은 이거 한 5억이나 4억에 팔아도 2억은 남으니까, 싸게 팔아도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갔는데, 인허가를 취소시켰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도로 사용수부터 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계획이 완전히 깨지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물어봤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 설계 사무실 물어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건축 설계 사무실 간다면 이미 건축주를 만나서, 설계 사무실 가면 건축주 누구냐고 물어보면 건축주 누구냐고 전화번호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화를 해줘서 바깥에서 만나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 설계 사무실 넘겨받게끔 하는데, 중간에 가끔가다 설계 사무실에도 중개도 서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자가 그걸 알았었는지 설계 사무실에 가도 허가 취소했기 때문에 인수받을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담당자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계 사무소를 갈 일이 없어진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그 담당자한테다가,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뭡니까? 여기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도로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 땅을 사용수납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어디 땅이나 알면 그 등기부등본 띄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보면 다시 사용수납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쯤은 가르쳐 주겠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래서 그 사람이 제일 친절하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이건 벌써 허가가 옛날에 난 거고, 이 앞에 뒤에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요 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 도로가 도로대의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은 허가를 죽었어도 이 앞에 있는 땅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필요 없이 이제는 그냥 허가가 납니다. 이것까지 가르쳐주는 담당자 제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다 취소시켰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집어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로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그 용인 트레인고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면서, 와, 이거 돈이 한 2억이라는 돈이 금방 눈앞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뛰는 거야. 이거를 누구 보고 입찰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지? 이제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어떤 여자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그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고 한 1년 후에 왔는데, 사람을 얼굴은 많이 본 듯한데 사람이 달라졌더라고. 제가 봤더니 여기서 한 2억 벌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억은 자기 몸매 가꾸는 데 쓴 것 같더라고. 완전히 그냥 한 20kg에서 30kg는 빼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랬던 사례입니다. 바닥 공물이 쳐놓은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땅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땅이 요 뒤에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으면서 이게 건축법의 고시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가 보면 하천이 흐르고 이게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다리가 나져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인허가만 받았을 때는 착공계를 냈어도 담당 공무원이 취소시킵니다. 근데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든지 콘크리트 옹벽이 좀 쳐져 있을 때는 절대 인허가 취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허가 받은 사람한테 가서 인허가를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허가 넘겨받는 방법 제가 그런 이제 실전 사례 때 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샀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갖고 집이 네 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집이 네 채가 지어져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이 도로가 고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후에 여기도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고시가 됐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 건축 허가도 취소입니다. (2013) 타격 216 경기도 평택시 덕곡동 261-13 외 한 필지 해가지고 용도 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몇 평이죠? 2,500평으로 해서 8,278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죠? 37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9억 5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하나는 도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야죠. 임야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요거는 도로고 요거는 임야인데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는 취소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 마을에 들어간 요 진입도로 있죠. 이 노란 도로 있죠. 이 노란 거는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이 이거를 담보로 맡겼을 때 요건 싹 빼놓고 요거는 명의를 신탁으로 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경매가 요 노란 걸 빼놓고 나머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여기는 한 채는 분양돼서 집이 지어진 겁니다. 한 채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대출해 주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진입도로까지 다 담보로 같이 잡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담보로 잡지 않고 여기만 담보로 잡아서 빚을 갚지 않다 보니까 이 노란 것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담보로 잡았는데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 취소된다. 건축허가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되고 건축허가 취소됐으면 내가 처음부터 다 다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죠. 다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될 때에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게 그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게 보면, 자, 보면 261-25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한 채가. 자, 여기 보면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 집안지 지어져 있죠. 그리고 현황이 도로로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진입도로 돼 있죠. 제가 보면 평택이 상승대를 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거. 이 당시 경매 가격이, 자 보십시오. 얼마였었죠?
토지 면적이 2,500평인데 37억이라 그러면 100한 2, 30만 원 꼴이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한 150에서 180만 원 갈 때고 이거 해결이 다 될 때는 300만 원 정도까지 오를 때고 9에 4,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때의 이 경매 물건입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로 돈이 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도 바짝 붙어서 신경을 쓴 사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평택시청을 갔더니 평택시청에서 여기는 송탄이 옛날에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긴 평택이 아니고 송탄에서 가니까 송탄 출장소로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택시청에 갔다가 송탄 출장소에 갔습니다. 송탄 출장소에 가서 건축가에 갔습니다. 건축가가 이게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한 4개월 후 되면은 취소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건축가가 살아있다 그러면 건축가를 명의 변경해서 내가 넘겨받는 방법이 있으면 넘겨받으면 이 노란 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가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개발행 허가는 어떻게 됐나고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개발행 허가는 이 뒤에 있는 개발행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허가를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인허가권을 살려고 건축가 담당자한테다가 건축설계사무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인허가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얼마에 팔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받아서 두 개예요. 하나는 허가를 싹 취소가 됐으면 처음부터 허가를 다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왜? 허가를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인허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는 인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 허가를 나한테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허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인허가를 건축주 명의 변경해서 넘겨받는 법, 하나는 허가를 싹 취소된 걸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는 방법이다 보니까 돈이 10억에서 20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두 가지 다 방법을 다 출하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축가에 가서 건축 설계사 하면서 가르쳐 달랬더니 설계사 가르쳐 주더라고 전화번호. 송탄 출장소 주차장에 내려와서 설계사무소가 어딘지를 알아서 전화를 걸어서 가려고 위치를 알려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한 30분을 축치고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고 핸드폰이 아니고 사무실 전화번호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사무실인데 30분을 지나도 안 받으니까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건축가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건축 담당자가 다른 건축사 소장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협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라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설계사무소 소장한테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한 30분 전에 담당자께서 여기 어느 설계사무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해서 그것만 다시 물어보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앉았던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디 설계사무소요? 예. 그 소장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아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무원 담당자가 대부분이 그래요. 묻는 거 외에는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건축 허가를 받았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허가를 받았다 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그 소장이 죽었냐 살았냐는 내가 안 물어봤잖아. 답변 안 하는 거야. 내가 조금 아까의 담당 공무원하고 이 담당 공무원하고 차이가 났나? 알았습니다. 하고 어디 갔어? 개발행위과가로 갔죠. 왜냐하면 어느 설계사무실 같은 둘째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든지 둘 중에 하나 다 건축주하고 통화를 한 거니까. 그럼 내가 건축 설계사 말고 개발행위과 가서 개발행위과 담당자한테 갔더니 또 마침 담당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어떻게 오셨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토목 설계사무소 어디서 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담당자가 아니라도 나락도 알려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잠깐 기다려서 이렇게 쳤더니 그러더니 우리 관내 아니네. 그러더니 이거 오산 어디에 있는 어느 설계사무소인데요. 거기서 그 토목 설계 했네요. 우리 여기 관내는 아니네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토목 설계사무소 전화를 했더니 이거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오려고 그러냐 해서 이것 때문에 온다 그랬더니 아니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산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 어떻게 받았느냐 다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부터는 잘 모르고요 이러더라고요. 이 건설회사 자기 선배가 글로 가가지고 이거를 용도 변경만 하고 무슨 변경하는 것만 해달라 해서 나중에 했는데 주인은 누군지 알아요 제가. 근데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전화 한번 걸어보죠. 뭐 그 주인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 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다 놓고 스피커폰으로 만들어 놓고 전화를 걸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쳐 주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받으면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이 허가가 취소됐는데 만약에 연결시켜서 해야 되면 내가 그 개발행 허가를 당신한테 다시 맡기겠다. 그랬더니 그냥 협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 5번 신호가 가니까 여보세요 하고 받더라고. 그랬더니 받으시네 통화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제가 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내가 뭐 여기 허가권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그러면 내일 한 오전에 한 11시 안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자로 위치가 어디라고 찍어주는데 수원이더라고요. 수원이 이제 상가에 그 이제 건설회사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찾아갔더니 건설회사가 그 사무실이 우리 이 지금 강의실이 한 4배 정도쯤 되는 크고 지금 우리 강의실만큼이 있는 넓이가 그 회장방이야. 근데 가봤더니 그 건설회사가 문 닫고 책상은 많이 있고 다 있는데 직원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가 경매가 나오면서 이거를 시공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가고 경매를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다 그만뒀고 집 계약은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집 빼지 못하고 보증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런 거야. 그 사무실에서 만났더니 아무도 없는데 손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리자고 믹스 커피 한 잔 타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목적이 뭐냐면은 인허가를 넘겨받으려고 했잖아요. 건축 허가가 아직 한 4개월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개발행위 허가도 연장을 하면은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연장을 하면은 다시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그거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 드리면 저한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새로 다 받고 한 6, 7천만 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받으면 한 3천여만 원. 그 다음에 건축 설계 뭐 받으면 하여튼 제가 전부 다 봤을 때는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이면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넘겨받는다고 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하니까 2억 정도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다시 다 한다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쯤 들어갈 텐데 제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조금 이렇게 앉았다가 (2억)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이 도로만 만드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2,500평인데 여기 보면은 몇 제곱미터죠? 8,278제곱미터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예요.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예요. 근데 진입도로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쪼가리 붙여놓은 똥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쪼가리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6m 만드느라고 이 쪼가리 붙인 건데 이 제가 본 이 쪼가리 요 땅 쪼가리 붙이느라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쉽게 해줬겠어요? 협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도 고생한 거는 맞아요. 고생했으면 다 돈이 돼요? 아니죠.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걸 다 인정하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2억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억 갖고 안 되겠으면 제가 지금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네? 올려야 돼요? 아니에요. 자, 보면 만약에 허가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도 된다는 게 없었으면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허가를 넘겨받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허가를 처음부터 새로 받는 법이 있는데 허가를 처음부터 새로 받으면은 한 1억 5천을 가지면 다 되잖아요. 근데 제가 2억을 했는데 내가 2억 5천이고 3억 이거 더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 경우에 인허가를 새로 받으려고 하다가 인허가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시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올려야 되겠죠. 방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분하고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서로 생각이 바뀌면은 전화를 하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면 2억에 해줘야 되고 내가 전화를 하면은 그 이상이 가야 되는 걸로 일단은 결론 끝을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상은 거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지금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아내는 걸 갖고 가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갔더니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잡으십시오. 이게 유동회사로 넘어갔죠. 유동회사로 넘어간 겁니다. 유동회사에서 이거를 사면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제가 3억을 줄 수도 있고 4억을 줄 수도 있고 1억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얼마에 사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걸 유동화해서 사게끔 될 때는 1억 3,500하고 1억 5,500이 있죠. 그러면 이 중간의 가격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유동화를 갔더니 여기는 이 변경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저가를 19억하고 24억 중에서 우리가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20억을 제안을 한 거예요. 20억을 제안을 하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28억을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얼마를 하면서? 20억을 제안하면서. 그랬더니 20억은 안 된다는 거야. 21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 유동호 회사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하기를 내가 여기 이 허가를 살려고 허가권자한테다가 내가 갔었다 했는데 내가 2억을 제안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해서 내가 보면 3억은 얘기하더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유동화 회사에서 20억을 주고 사도 나는 3억을 인허가를 사고 2억을 가지고 20억을 사는 거니까 나는 총 합쳐서 23억 주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한 1억만 더 깎아달라. 제가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제가 이때 내가 조금 충격을 먹었다 그럴까? 이 담당자가 유동화 담당자입니다. 이 유동화 담당자는 이런 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땅에 대한 상식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 유동화 담당자인데 제가 이제 토지 개발에 대해서 공개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왔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유동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저를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수님 알아요. 협상을 하는데 저 알아요. 교수님 강의, 토지 개발 강의도 저 몇 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인허가를 살려고 하십니까? 인허가 새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 도로가 보면 아까 제가 노랗게 빠졌다 그랬죠. 사용선언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걔는 자기의 그 직분에 충실을 다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유동화를 하고 유동화해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거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제 공개 강의 때도 와서 듣고 했던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151페이지 보세요. 151페이지 보면 진짜 다 보십시오. 요 땅의 얘기입니다. 요 땅. 진입도로 얘기입니다. 진입도로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어서 도로로 변경된 경우가 있고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거를 여기에 있는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걸 얘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거를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곳을 들러리를 3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들러리를 거기에. 근데 여기 보면 들러리가 평택시장 송탕출도 건축가 담당이죠. 협의회 토지 사용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그랬죠. 배수로 등이라고 그러지. 배수로. 건축가, 그러니까 우리 건축가에서는 상관이 없다. 개발행 허가가에서 배수로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들러리로 건축설계사무소 해갖고 소유자에 의한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된 경우도 있으면 땅 주인이 막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우정화권자가 인허가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러리 3개 세워놓고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청 건설도시과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먼저 어디를 갔다 그랬죠? 제가 평택시청에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디 담당이라 그랬죠? 송탄출장소 담당이라 그랬죠. 즉 송탄출장소 담당의 윗사람이
평택시청 건설도시과죠. 그러니까 송탄 출장소 담당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거를 질의해서 답변으로 받아놓고 있더라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한테다가 교수님께서 토지 강의하시는 분이 무슨 이걸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내놓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평택시 독곡동 260-11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물 토지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 불필요함. 이거는 뭐냐면 건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가도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면 이미 당해 도로로 배수관로 및 전기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처럼 이미 도로가 준공되고 도로관리장에 등재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당해 도로가 배수관로 등이 매설되었음을 알고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인허가 변경 시 토지 사용승낙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토목에서 설계가 들어가죠. 설계하면 도로의 넓이도 나오지만 도로 밑에 배수로도 설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설계대로 해서 요 앞에 있는 땅이 요 땅이 뭐해? 준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을 받았다면 이 대지에서 토지에서 사용할 배수로만큼 배수로를 여기에 이미 설치돼서 준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도면도로 했으니까 준공이 난 것이 도면도로 안 하면 준공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 자체를 이 토지에서 다 필요한 만큼의 배수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냐. 설계했을 거 아니냐. 설계를 그렇게 했고 설계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필요 없다는 일을 받아갖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동에서 담당자에게 이거 나 복사 좀 하나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원래는 안 되고요.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복사는 해드리는데 이거 다른 데 돌리지는 마세요. 복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사한 걸 받아가지고 담당자를 또 찾아갔습니다. 사용승낙서 받아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야. 먼저 빠르게 얘기했는데 왜 와서 또 물어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담당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이게 한 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고 제가 이제 복사한 거를 끄집어내서 담당자한테 보여준 겁니다. 제가 여기 도시 관련 담당 누구하고 이거는 다 지었지만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에 평택시 도시관리팀장이 직속 상관인 건 알죠. 그 직속 상관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변경 토지 사용성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해놨죠. 자기 직속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몇 번을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직속 상관은 필요 없다고 인정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끝까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우긴다면은 당신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무원으로서 인허가 장사하는 사람 많죠. 인허가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렇게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한다고 할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은 사실 보면 이 인허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현실은 많아요. 아주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공공적인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에 나서려고 하시는 분은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인허가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모집을 하는 것은 대놓고 하지 않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웬만큼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아름아름해서 아는 거예요. 보면 큰 건으로 해갖고 그냥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죠. 보면은 당당자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당신 의심받는다. 그때서야 이 담당자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그냥 말로 그러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는 아무 사례락도 하나 가져오시면은 인허가를 내드리게끔 하겠습니다. (21억)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2억이면 20억 주고 사고 2억 준다면 22억이 있는데 21억 달라고 하고 나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2억을 안 주고 이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21억 줘도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팔지 않고 2년 버틴 겁니다. 버텼더니 150만 원짜리 땅이 2년 버티니까 30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수익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는 실전 사례에 보게끔 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배수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브레이크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황에서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보면은 조금 더 이런 것을 제가 조금 더 그 국토교통부 담당자한테다가 사실은 질의를 해서 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됐을 때 마을 안길인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인허가 나는데 마을 안길에 속해 있는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유권 해석을 한번 국토교통부에다 다시 한번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로대장에 고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자, 도로대장에 고시가 돼 있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할 수가 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을 때는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든지 받았다든지 또는 출입에 제한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무조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황도로로 된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배수로 사용승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지 인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는 사실은 보면 이거 지목이 전이지 않습니까? 88평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보십시오. 6,700짜리가 1,600까지 떨어졌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이것이 경매로 나오다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에는 공장이 그 당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도로를 축해서 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우리 수강생한테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앞으로 여기에 집을 지으면 여기에 자연으로 도로에 고시가 되니까 사놓고 몇 년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몇 년 기다려가지고 여기에 공장을 지면서 이 앞에 있는 땅이 이것이 뭐야? 전이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로 바뀌었죠.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주 멋있는 건물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기다린 바람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는 2천 얼마에 받았지만은 한 4, 5년 기다려서 거의 1억 넘어서 팔렸습니다. 먼저 주에 제가 추천 물건 강의에 한 걸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이 보니까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데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요 땅이 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도로가 개인으로 돼 있어갖고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인허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자신나게 여기는 했기 때문에 이거 낙찰 받으라고 제가 먼저 주에 추천했더니 이 물건입니다. 얼마든지 상관없다. 이게 반가격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또 경매로 나온 거죠. 이해가 가셨죠? 이제 도로 대장에 올라가서 고시가 되고 준공이 남으로써 지목이 이제는 자연히 도로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바뀌었을 때는 개인 땅이지만은 배수로 사용수락도 자신 있다. 근데 도로 준공이 받지 않아서 도로 대장에만 올라가 있고 아직까지 도로로 준공이 나지 않았을 때는 또는 허가는 받았지만 개발행 허가 준공을 못 받았을 때는 그거를 배수로 수양수락을 또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런 게 입찰에 들어갈 때 현황을 가서 볼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이건 입찰에 들어가도 되게 인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 있겠다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땅은 뭐가 돈이 되는 거죠? 인허가가 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땅에 어떠한 건물을 얼만큼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인허가가 제일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되는데 두 번째는 진입도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야? 용도 지역. 두 번째는 뭐야? 진입도로. 두 가지가 그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도로는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는 현황도로,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는 도로,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 도로, 개인이 하는 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지역은 토지 연계가 하는 때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은 도로에 관한 것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상세히 봐야 되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도로 포장은 누가 했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 거기에 배수로는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개발행 인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번에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는 걸로 하고 원래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그 7월 달이 돼서 농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로에 대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끝날 때까지 마저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로가 좀 남았거든요. 실전 사례가 남았기 때문에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마저 더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